위험에 노출된 의료진을 위한 실시간 폭력 탐지 시스템 발표를 맡은 케라스 조의 박지민 조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에 파이썬, 케라스, 텐서플로우, 오픈CV 등의 기술을 사용하였고, 서버 단에 자바, 스프링,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두 번째, 시스템 구조. 세 번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네 번째, 마지막으로 Q&A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의료진의 많은 관심이 향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의료진 폭행으로 많은 이슈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2019년 응급의료법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 일어났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비율 중에 1위가 폭행으로 점쳐질 만큼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의료 폭행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60%의 인원이 예라고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접목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지능형 CCTV가 잡는다 해서 지능형 CCTV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가 대두되는 이유는 CCTV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CCTV를 관찰할 감시자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가 폭력이나 폭행, 싸움, 혹은 기타 실신, 이상행동 등을 탐지해서 감시자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능형 CCTV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능형 CCTV를 의료 서비스에 접목하면 응급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람들을 감시자들이 알림을 받아 캐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 프로젝트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주제 선정은 의료인을 위한 폭행감지 중앙관제 시스템입니다. 기대 효과는 의료진들의 안전 보장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 병원 내 안전으로 응급환자 보호, 비단 응급 의료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학교, 학원 등 우범지대 등 다양한 장소에 폭력 탐지 시스템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구조입니다. 먼저 제안입니다. 실시간으로 폭력을 CCTV에서 감지하고 모니터가 이 행동이 폭력인지 비폭력인지 판별합니다. 그리고 그 판별 결과를 리시버 앤 샌더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리시버 앤 샌더는 판별 결과를 받았고 그 판별 결과를 통해서 해당 지점, CCTV 지점에 있는 감시자들에게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4번이라는 것은 CCTV 카메라의 식별자이고 알람을 보낼 때 그 4번 카메라에 폭행이 발견되었다고 감시자들에게 알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1초 싸움 영상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1초 싸움 영상을 20프레임의 이미지로 나눴고 그 20프레임의 이미지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20프레임의 이미지를 VGG16 모델에 넣고 근데 그 VGG16 모델을 케라스 API를 이용하여 15층까지 잘라내어 이용했습니다. 15층까지 잘라낸 이유는
VGG16의 최종층은 어떤 이미지냐로 최종 분류하는 층이기 때문에 그 층을 제외한 이미지의 특성만을 잘 뽑아내는 필터만 학습되어 있는 VGG15층까지를 이용하여 20프레임의 이미지의 특성을 잘 추출하고 그 잘 추출한 이미지를 LSTM 컨브넷에 전달합니다. 그럼 LSTM 컨브넷에서 그 20프레임의 특징, 시간적인 특징을 추출해서 주먹을 내지를 때 혹은 발길질을 할 때 시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학습하고 이것이 폭력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클라이언트 단에선 이 모델을 이용해서 CCTV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폭력인지 비폭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기술은 공유 메모리입니다. 먼저 공유 메모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클라이언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 프로세스로는 구현할 수 없었고 멀티 프로세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그 읽어들은 이미지 프레임의 수가 20프레임이 되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그 20프레임을 통해 모델에 집어넣고 폭력인지 비폭력인지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다른 프로세스가 공유 메모리를 감시하면서 폭력인지 비폭력인지 저장된 공유 메모리를 감시하며 그 크기가 5개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폭력 비폭력을 판단해 서버단에 전송하게 됩니다. 리시버 앤 샌더가 서버단인데요. 리시버 앤 샌더가 그 폭력 탐지 결과를 받아서 폭력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이 카메라에 맞는 지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조회해서 그에 맞는 감시자들에게 알람을 보내는 서비스 구조입니다. 파이썬 클라이언트에서 자바 스프링 서버로 알람을 보내는 과정은 리퀘스트 방식을 사용했고 키 밸류 값으로 지역과 그리고 카메라 번호를 보내서 감시자들을 DB에서 알맞는 감시자들을 뽑아서 핸드폰에 알람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려면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했고 이는 AI 허브에 있는 폭력 영상을 사용하였습니다. 폭력 영상은 기본적으로 1시간이 넘는 영상이므로 저희 모델은 1초 단위의 영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XML 파일에 기반하여 폭력 영상을 1초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XML 파일을 파싱해서 어떤 영상이 초 단위로 폭력인지 비폭력인지 레이블링 했고 그렇게 1초 단위로 영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5,000장의 1초 영상을 준비했고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저희 이 이미지 학습은 다양한 배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실전에서 다양한 배경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미지 상황 하나만으로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배경을 삭제하여 전경만을 추출한다면 다양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우시안 혼합 기반 배경 전경 분할 알고리즘인 백그라운드 서브트랙터 emoji2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이 백그라운드 서브트랙터 emoji2는 오픈CV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이유는 불필요한 배경이 학습되지 않도록 혹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학습된 모델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용한 전처리는 객체 추적입니다. 객체 추적은 객체 인식이나 혹은 객체 탐지보다 훨씬 더 오버헤드가 적은 컴퓨터 비전 기술입니다.
XML 문서에 사람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객체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린시프트, 캠시프트 알고리즘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구현이 너무 복잡한 관계로 트래킹 API를 사용하여 객체 추적을 구현하였고, 이를 활용한 이유는 불필요한 배경이 학습되지 않고 전체 화면에서 사람 객체만 앵커박스로 감지하여 그 위치를 뽑아내서 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처리 기술들을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VGG16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VGG16의 최종층은 어떤 이미지인지 분류하는 최종 분류층이었기 때문에 16층을 제외하고 15층까지만 사용하였습니다. 이 15층까지 이미지를 통과시키면 그 이미지의 특징이 지역적 혹은 공간적, 계층적 특징이 잘 뽑혀져 나오고 그 특징을 전입값으로 하여 LSTM 컨브넷에 전달합니다. 다음은 LSTM입니다. 딥러닝의 DNN, CNN과 다르게 RNN 중에 하나인 LSTM은 기억 기능이 있습니다. 롱 숏텀 메모리로 RNN의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해결한 모델이고 기억 능력이 있는 장단기 기억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폭력 영상의 시각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앞서 VGG 15층까지의 전입값을 인풋으로 받아 LSTM이 폭력인지 비폭력인지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영상을 찍고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공유 메모리에도 노라는 값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폭력 영상이 카메라에 잡히면 바이올런스라는 메시지가 공유 메모리에 쌓이게 되고 공유 메모리에 일정 이상의 값이 쌓였을 때 폭력이라는 값이 3개 이상이 되면 서버단에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 위처럼 서버단에 포스트 알람이 가게 되고 영상은 끝나고요. 그럼 서버단에서 이 알람과 키값을 받아서 클라이언트에 정보를 받아 서버단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맞는 감시자들을 추출해서 화면에 보이다시피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즉 개선점이고요. 첫 번째로 어두운 곳에서 폭력이 감지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폭력이 발생되기 전 사전 징후를 캐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폭력 알람이 잘못된 알람인지 아니면 진짜 맞는 알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캡처해서 감시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면 잘못된 알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멀티 스레드도 있는데 멀티 프로세싱으로 구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제 병렬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으로 프로그래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멀티 스레드도 있는데 왜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했냐고 물으셨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멀티 스레드가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이썬에서 멀티스레드는 컨커런트하지만 패러렐하진 않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논리적으론 동시에 시행되는 것 같으나 기계적으론 실제로 파이썬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한순간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GIL이라는 파이썬의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은 C 파이썬으로 C로 일단 만들어져 있고 C에서는 이제 사용자에게 공유되는 자원에 대해 잠금 설정, 안정성을 보장하는 뮤텍스 설정을 사용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고 그냥 인터프리터 레벨에서 단지 하나의 스레드만 한 번에 한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동시에 읽어드리면서 쌓인 이미지로 모델을 통해 예측을 해야 했던 저희는 멀티 스레드로는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멀티 프로세스로 구현하였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이 있나요? 그 LSTM 모델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폭력 탐지를 할 수 없나요? 네, 저희가 LSTM 모델을 사용하면서 느낀 한계점은 다양한 배경 제거라던가 객체 추적을 통해서도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본 결과 오토 인코더와 같이 이미지의 전후에 어떤 객체의 변화를 학습하는 모델 혹은 객체를 추적해서 모션의 변화를 탐지하는 모델 등이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적합한 모델인 것 같고 그 모델을 추가적으로 알아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